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현재 제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대학생이 된 딸아이도 있어요. 매일 아침 커피 향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을 얻기까지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저희 과거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당신이 결혼하려는 그 여자는 제 아내예요. 10년 전 어느 결혼식장에서 제가 미친 사람처럼 외쳤던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저희 아내가 제 절친의 신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는 두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이야기는 복잡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 번째 아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1부. 빈집. 퇴근길은 언제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서면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을 열면 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할 거라는 생각. 식탁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을 거고 침대는 제가 누운 쪽만 구겨져 있겠지 하는 좌절감. 아내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 수색, 주변 CCTV 확인.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출이겠죠. 부부 싸움 같은 거 없으셨어요? 담당 형사가 그렇게 물었어요. 싸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부부였을 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아침을 차려줬고 저는 출근했어요. 다녀와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이나 가방, 화장품도 모두 사라졌고 휴대폰은 꺼져 있었죠. 아내의 계좌는 출금 기록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제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혹시나 돌아올까봐 회사를 휴직하고 집에서만 지냈어요. 갑자기 연락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핸드폰은 항상 켜두었고 문자도 전화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자주 집에 들렀어요. 현우야, 이러지 마.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중 준수라는 친구는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사업가로 성공하여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겼어요.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맙다.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수아 씨도 꼭 찾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졌어요. 경찰도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포기하라고 했어요. 수아는 죽은 걸 수도 있어. 이제 그만 털어내고 새 삶을 살자.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차갑게 들렸지만 어머니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현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무슨 소개? 내 약혼녀. 사실 나 곧 결혼하거든. 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약혼, 결혼. 그 단어들이 낯설었어요. 한때는 저도 그런 단어들과 함께 살았으니까요. 축하해. 그런데 나는 그냥 모바일 청첩장으로 받으면 안 될까? 현우야, 나한테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 상황은 알지만, 임마, 난 너의 축복을 받고 싶어. 친구의 간절한 목소리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친구가 예약한 레스토랑에 갔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예비 신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예비 신부로 앉아있던 그 여자는 아내였어요. 분명 제 아내였습니다. 2부. 불가능한 재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왔구나. 여기, 내 약혼녀 유진이야.
친구는 활짝 웃으며 그녀를 소개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해요. 그 목소리. 틀림없는 제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여, 여보?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당황도, 놀라움도, 미안함도 없는 눈빛이었어요. 저를 아세요? 무슨 소리야, 당신 수아잖아. 저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친구가 제 손을 막았어요. 야, 무슨 짓이야? 이 사람이 내 아내야, 수아야.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고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김유진이에요. 친구분이 말씀하신 수아 씨가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당신 목소리, 얼굴 전부 똑같잖아. 현우야, 진정해. 유진이는 수아 씨가 아니야. 친구가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야, 수아 씨가 사라지고 나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이건 아니야. 유진이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아니야. 분명히. 저는 그녀를 다시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몰라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콕 박혔어요. 밥을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모르게 대충 약속을 파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 그녀는 분명 제 아내 수아였어요. 다음 날 저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우리 만나야 해. 오늘은 약혼녀 말고 혼자 나와줘. 야,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근데 유진이는 정말 네 와이프가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증거를 보여줄게.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동의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피곤해 보였어요. 무슨 증거?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결혼사진을 제일 먼저 내밀었어요. 이것 봐. 이게 내 아내 수아야. 그리고 이건 주민등록등본. 친구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똑같지? 유진 씨랑. 닮긴 했네. 닮은 게 아니야. 동일인이라고. 저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보여줬고 친구는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수아가 맞아. 친구는 긴 한숨을 쉬었어요. 현우야,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유진이는 이미 나한테 왔어. 그리고 나는 그녀를 사랑해.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 미안한 얘긴데 네 말대로 유진이가 설령 수아 씨였다고 해도 그녀는 1년 전에 너를 떠났어. 친구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네가 내 아내를 빼앗아? 빼앗은 게 아니야. 그녀가 나를 선택한 거야. 야, 정신 차려. 넌 내 친구잖아. 친구지. 하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없어.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진이는 네 와이프가 아니야. 내 여자, 김유진일 뿐이야. 법적으로도 수아 씨는 실종 상태고 사망 추정도 가능해. 다 잊고 넌 새 삶을 살아라.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집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내였어요. 아니, 유진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집 안에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왜 왔어? 저는 당연히 수아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어요. 역시 그녀는 수아가 맞았던 겁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줄 테니 사인해줘요. 저는 진정으로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돈으로 날 정리하겠다고? 이게 서로에게 좋아요. 넌 정말 수아가 맞아?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니요, 최수아는 죽었어요. 뭐? 1년 전에 죽었어요.
이제 김유진만 있어요. 미쳤구나. 미친 건 당신이에요.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전 지금 준수 씨랑 행복해요. 당신과 달리 그는 저를 사랑해줘요. 사랑? 네가 뭘 안다고. 당신은 저를 방치했잖아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저는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라요. 매일같이 저를 바라봐줘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말도 없이? 말해봤자 소용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제 말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일에만 매달렸고 아내를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사인만 해주세요. 그럼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그녀는 서류를 탁자에 놓고 나갔어요. 저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준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신분을 바꿨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했어요. 먼저 김유진이라는 이름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그 이름은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기록을 파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김유진은 5년 전에 해외로 이민을 갔고 2년 전에 귀국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2년 전이라면 제가 아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김유진의 과거 주소지, 학력, 경력. 모든 게 조작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김유진의 계좌로 2년 전 친구 준수의 회사에서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컨설팅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금액이 상당했어요. 자그마치 3억 원. 저는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아내의 신분 세탁을 도왔다는 것을. 저는 곧장 친구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고층 빌딩의 최상층, 그의 사무실은 화려했습니다. 야, 왜 또 왔어? 김유진이라는 신분, 네가 만들어준 거지? 친구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2년 전에 네가 수아한테 준 3억. 신분 세탁 비용이었지?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 니네 회사에서 김유진한테 입금한 은행 기록이 있어. 친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웃었어요. 역시 너답네. 끝까지 파고드는 거. 인정하는 거야? 그래, 내가 도와줬어. 왜? 사랑하니까. 친구는 의자에 앉았어요. 너 몰래 수아 씨는 2년 전부터 날 만났어. 뭐?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 항상 혼자라는 수아 씨의 외로움을 처음엔 네 친구로서 위로해주려 했어. 그러다가 그녀에게 빠져버렸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수아 씨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도망치기로 한 거야. 2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야. 수아 씨는 솔직하게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넌 항상 바빴잖아.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어. 소개시켜주는 자리엔 무슨 생각으로 부른 거야? 내가 당연히 알아볼 거라는 거 몰랐어? 최선이었어. 네가 고통받는 건 미안하지만 아니라고 우기면 너도 언젠가는 닮은 사람이겠거니 하지 않을까. 눈속임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친구의 멱살을 잡았어요. 자격? 네가 무슨 자격으로? 경비가 들어왔고 저는 끌려나갔어요. 3부. 친구의 결혼식. 한 달 후 준수와 유진. 아니 수아의 결혼식 청첩장이 왔어요. 결국 도발을 하다니. 비웃음과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축복해주세요. 저는 반드시 결혼식장에 가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화려했어요. 하객들로 가득했고 단상 위에는 친구와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는 아름다웠어요. 저와 결혼할 때도 저런 드레스를 입었었는데 말이죠. 신랑 신부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십니까?
주례사가 끝말을 맺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잠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친구의 얼굴이 곧바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려는 그 여자는 제 아내예요. 하객들이 수군거림과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 여자는 사실 김유진이 아니라 최수아예요. 현재 법적인 제 배우자입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결혼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요. 그녀는 1년 전 실종 신고된 사람이에요. 친구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네가 내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을. 친구가 제게 달려들었고 저희는 바닥에 넘어지며 몸싸움을 벌였어요. 이 자식이. 너야말로 내가 그럼 순순히 지켜보고 축하해 줄 거라 생각했냐? 하객들이 저희를 떼어놨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단상 위에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제발 그만해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들이 저를 막았어요.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사부. 첫 번째 반전. 실례합니다. 정장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신부 측 대리인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부인 김유진 씨는 법적으로 최수아 씨와 동일인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유진 씨는 생년월일 1989년 3월 15일생이며 최수아 씨도 1989년 3월 15일생입니다. 저는 멍했어요. 뭐라는 거야?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순간 모든 웅성거림과 제 행동이 멈췄어요. 최수아 씨와 김유진 씨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각각 다른 성을 쓰게 되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최수아 씨의 언니가 김유진 씨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럼 수아는? 최수아 씨는 1년 전 김유진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고 싶다고. 그래서 김유진 씨가 도움을 줬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변호사는 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 때문입니다. 나? 최수아 씨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의 폭언과 무관심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폭언?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그 안에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또 이런 걸로 전화해? 나 바빠. 혼자 알아서 해라 좀. 맨날 집에서 뭐 하냐?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친구들 만나지 말라니까 그냥 집구석에나 있어. 제가 정말 저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났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짜증날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최수아 씨는 우울증으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살 시도도 2번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살이라니? 당신은 몰랐겠죠.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김유진 씨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데려간 겁니다. 수아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신랑부는 김유진 씨와 정당하게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최수아 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친구가 다가왔어요. 현우야, 진실을 숨겨서 미안해. 근데 유진이는 진짜 내 사랑이야. 수아 씨가 아니야. 저는 그를 올려다 봤어요. 넌 알고 있었어? 처음엔 몰랐지. 근데 유진이가 말해줬어. 본인이 수아 씨의 쌍둥이 언니라고. 나는 유진이를 사랑하게 된 거야. 하객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비난하는 시선이 섞여 있었죠. 저는 일어나 단상 위의 신부를 봤어요. 당신은
정말 수아가 아닌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수아의 언니 김유진이에요. 수아. 지금은 행복한가요? 네,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오부. 두 번째 반전. 결혼식 사건 후 3개월이 지난 후로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 문제를 이제야 인정한 거죠. 어느 날 집 앞에 택배가 왔어요. 보내는 사람은 없이 상자 안에는 USB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꽂아보니 어떤 영상 하나가 있더군요. 수아였어요. 아니, 유진 씨였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현우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게 끝난 거겠죠. 현우.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을 들으니 알 수 없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김유진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최수아이기도 하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쌍둥이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사실 저는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이중신분을 만든 거예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1년 전 제가 사라졌을 때 당신은 절망했죠. 저를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했구나라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된다면? 제가 당신 친구의 약혼녀가 된다면? 그래도 날 찾으려 할까? 당신은 하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모두가 미쳤다고 해도 증거를 들이밀고 결혼식장까지 쫓아왔죠.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알고 싶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소유욕인지.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이에요, 정말. 2년 전 당신 회사에서 했던 회식 때 기억나세요? 저도 배우자 동반으로 갔었죠. 기억났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 그때 당신 동료 중 하나가 저한테 접근했었어요. 술에 취한 척하면서 저를 만지려고 했죠. 저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저는 당신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눈빛으로, 손짓으로. 근데 당신은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사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죠. 그날 저는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고 당신은 새벽 3시에 들어왔죠. 그것도 잔뜩 취해서. 제가 울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소연했었죠. 근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영상 속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과민 반응 아니야? 회사 사람이 그냥 친근하게 대한 거겠지.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군요. 그날부터 당신에 대한 신뢰가 부서졌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는 남편. 제 말을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우연히 카페에서 준수 씨,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울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위로해줬어요. 진짜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죠.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저는 화면을 노려봤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당신을 시험하기로. 그 사람도 동의했고요. 신분 세탁도 진짜로 했어요. 3억은 완벽한 김유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변호사도 우리가 고용한 배우였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위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모든 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한 연극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합격했죠. 모든 걸 걸고 끝까지 저를 찾으려 했으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화면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사람과 진짜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시험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준수 씨와 결혼은 진짜로 할 거예요. 더 이상 연극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건 당신이 만든 결과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2년 전 그날 당신이 저를 지켜줬더라면, 제 말을 믿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놓아줘요. 당신도 새로운 사랑을 찾으세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을. 그 후,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동네와 집으로 이사했어요. 수아와의 사진도 추억도 다 버렸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실종자와의 이혼은 복잡했지만 가능은 했습니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지만 마음이 어쩐지 공허했어요. 상담은 계속 받았어요. 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했죠. 환자분은 사랑과 소유욕을 혼동했어요. 상담사의 말이었어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있는 삶을 사랑한 거죠. 안정감, 그게 무너지니까 집착한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수아를 정말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아내라는 존재를 소유하고 싶었던 걸까요? 1년이 지난 뒤 우연히 거리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준수와 수아. 아니, 준수와 유진. 그들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수아의 배가 나온 걸 보니 임신한 것 같았어요. 준수가 수아의 배를 쓰다듬자 수아는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더군요. 저는 한 번도 만들어준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질투도 분노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행복해 보이니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6부. 새로운 시작. 그 후로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더 이상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님이 많지 않아서 카페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더라도 저는 그게 좋았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늘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 날도 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항상 혼자 오시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봤습니다. 네, 혼자가 편해서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웃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은지였고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작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혹시 예전에 결혼하셨었나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어요. 네, 이혼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점점 보듬어주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현재 저는 은지와 재혼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모아서 조촐하게 결혼식도 치렀어요. 당연히 준수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현우야, 결혼 축하해. 행복해라.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은지와 저 사이에는 소중한 딸도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항상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아내 은지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생각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 제 가족과 함께 있으므로 그걸로 충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두 번의 결혼.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제가 제대로 지켜낼 수 있었어요. 사랑이 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소유가 아니라 존중, 집착이 아니라 배려. 늦게 배웠지만 배운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제 첫 번째 아내 수아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행복하길 바래. 진심으로. 그리고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의 인생도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